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이 사실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안 좋았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스페인이라든가 혹은 아일랜드, 그리고 뭐 그리스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이제 재정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서 어떤 그 이제 재정 규율을 각 국가에 도입하는 이제 그런 사실 예 EU 국가들한테 재정 규율을 부여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EU는 연방 국가는 아니잖아요. 각 개별 국가들이 이제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과도한 규율을 사실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 들어가 있는, 뭐 EU랑 유로존은 다르잖아요. 유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유로존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로화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제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각 국가의 재량을 허용을 한 것입니다. 재정의 규율까지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 EU 자체가 존립하기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재정 규율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각 국가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EU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실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가이드라인만, 이제 EU에서 어떤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충족시키도록. 왜 그러냐면 EU에 속해 있는 어떤 국가가 뭐 그리스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되면 사실 유로화를 채택하고 있는 만약에 EU에 속해 있으면서 유로를 채택하고 있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유로화 자체에도 타격을 주게 되고요. EU 전체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율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사실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간절히 열망하죠. 독일은 매우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은 또 독일과 같은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는 사실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는 사실상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해석해 보면,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뭐 가구 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급을 하긴 했지만, 뭐 대충 모든 가구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정부가 증세를 해서, 뭐 증세액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흡수해 갈 수 있습니다. 뭐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자, 만일 어떤 합리적인 가게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다면 지금 1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쓰겠죠. 이건 사실 현금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장 현금은 가지고 있죠. 자신의 소득 현금은 따로 있고, 뭐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생필품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는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100만 원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언젠가 비교적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화되고 혹은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이 성장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부가 증세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절대 쓰지 않고 저축을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쓰지 않는 것이죠. 100만 원,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면 절대 쓰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3년 뒤, 4년 뒤에 정부가 증세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정부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뭐냐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승수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GDP 갭이 상승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다시 GDP 갭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나 이런 어떤 승수 효과를 기대를 해서 사실상 물론 사실 승수 효과가 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뭐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거죠. 사람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것이고 그것은 누군가의 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소득의 증가로 연결이 돼요. 뭐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사람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 데만 쓰는 거예요. 원래 제가 늘 소비하던데 뭐 마트에도 가야 되고 장 보러 가야 되고 뭐 가끔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제 현금 쓰지 않고 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00만 원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증세할 때 그냥 바로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 전체에 아무런 현상도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러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저는 지금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가정하는 그런 합리적 소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저의 평생 소득 혹은 저의 평균 소득인 것이지 오늘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저는 소비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소비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자, 만일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행동한다면 소비의 증가는 추가적인 소비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늘상 자신이 소비하던 만큼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10년 정도로 타임 호라이즌을 잡아봤는데요.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뭐 재난지원금의 형태는 추가로 사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 것이죠. 자,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은 모두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10년 뒤에 결국은 10년 뒤에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가 되면 결국은 뭐 다시 국채를 또 발행을 해서 국채 갈아타기,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이제 저는 종종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국민 카드를 이제 정부가 쓴 거죠. 신용카드 같이 대국민 카드를 쓴 겁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카드를 한번 긁었어요. 그럼 이제 10년 뒤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엄청난 국채를 금융기관이든 연기금이든 누군가가 그 국채를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럼 10년 뒤가 되면 연기금이든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이든 만기가 되었으니 나에게 원금을 돌려다오 이렇게 정부한테 국채를 들이밀면 뭐 실제로 뭐 페이퍼를 들이밀진 않겠죠. 국채를 들이밀면 정부는 상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뭐 당연히 상환하지 않고 다시 국채를 저쪽에 가서 또 발행을 한 다음에 저쪽에 가서 돈을 꾸어와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만기가 된 국채를 가지고 온 금융기관한테 그 돈을 넘겨주고 다시 10년을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사실 다수의 국가 정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죠. 계속 국채를 롤오버 하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롤오버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10년 만기가 되면 반드시 정부가 그 국채를 상환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가 재정 수입이 넉넉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에 사용한 재원을 다 갚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가서 정부가 뭐 재정이 더 풍족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 가서도 여전히 정부는 사실 어떤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증세 밖에